안녕하세요, 어니스트입니다. 여러분들 투자하면서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봤을 것 같은데요. 조금만 더 버티면 반등 나오지 않을까? 여기서 팔면 바닥일 것 같은데 아까운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투자를 하면서 종종 있을 거고, 사실 그런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대부분 차트는 이미 우리한테 답을 주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번 영상을 찍어봤고요. 사실 차트는 어떤 특정 현상, 상황을 알려주고 있는데 단지 우리가 그 답을 외면하고 있을 뿐이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어떤 종목이 오를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어디서 좀 버티면 안 되는지, 아니면 어디서 좀 방어적인 행동을 해줘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고, 제목 자체가 조금 자극적이긴 했죠. 근데 뭐 다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 내용을 차분하게 들어보게 되면은 궁극적으로 투자하면서 요런 부분을 좀 알면은 좋지 않을까, 이때 내가 방어를 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때 손절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때 팔고 딱 도망 나왔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대해서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차트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차트 이야기를 한다고 했으니까 어떤 특성이 있어요. 그 특성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좀 이해하면 쉬운데요. 일단 종목 파동이 움직일 때는 어떤 저항 앞에서 움직일 때가 있고 지지 위에서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결국에 중요한 거는 그러면은 이런 포인트거든요. 저항을 돌파하는가, 지지가 무너지는가. 결국에는 이런 주요한 구간에서 힘겨루기, 줄다리기가 이뤄지고, 요 상황에서 나오는 어떤 현상을 가지고 차트의 근거에서 기술적 분석을 토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근거를 찾아서 내 행동, 내 시나리오, 나의 원칙, 이런 행동에다가 반영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요 구간에서 항상 거래량이 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움직임이 존재하는 거죠. 패턴이나 원리에 대해서 이해를 해놓고 나면은 실전 매매에서 판단하는데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빠르게, 조금 더 유리하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흔히 말하는 고점에서의 행동을 생각해 볼게요.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방어가 필요 없다라고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매매를 하다 보면은, 특히 돌파 매매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고점에서, 고점을 돌파할 때 사기 때문에 이런 데서 사기도 한단 말이에요. 꼭 여기서 사지 않았어도 밑에서 샀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계속 오를 것 같아서 버티면은 좋은 거지만, 여기서 더 이상 오르지 못하고 떨어지게 되면은 여기서 그냥 끊고 나오는 게 내 수익을 지킨다는 측면에서 당연히 좋은 거잖아요. 이런 판단을 할 때 힘겨루기를 어떤 걸 보냐면요, 좋은 예시입니다. 모든 상황을 가정해서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굉장히 단순하고 효율적인 방법을 하나 알려주게 되면요, 고점이 높아져야 상승이 유지가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결국엔 고점이 높아져야 돼요. 근데 고점이 높아지다 보면은 결국에는 일정 시점에서 고점이 높아지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가다가 결국에는 무너지거든요. 이런 현상이 어떤 거냐, 이런 식으로 옆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이게 한 번에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가장 큰 특징이 일단 꼴이에요. 기본적으로 양봉이 멈추고 음봉이 발생한다, 이거를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여기서도 아주 단순한 수급 공방의 원리를 생각하게 되면은 결국 지지와 저항, 매수세와 매도세의 싸움이거든요. 그 말은 고점에서도 힘이 남아있으려면, 더 가려면 힘이 남아있어야겠죠. 어떤 힘이냐? 매수세의 힘이 남아있어야 됩니다. 매수세의 힘이 남아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쉽게 무너지지 않고 어떻게든 버텨내요. 매도를 받아주려고 하는 현상이 분명히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빵 터져서 고점을 뚫어줍니다. 이렇게 가면은 지금부터야 가자 외치면서 계속 갈 거라고 착각을 해요. 이걸 신호로 봐서 여기서 매수를 시작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절대 이거는 신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은 흔히 말하는 엇박나는 이유죠. 끝물에 타니까. 이 상황에서 뭘 봐야 되냐면은, 결국에는 돌파 이후에 버티느냐, 아니면은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버티면 여기서 다시 꺾을 거예요. 근데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면은 이게 분기점이죠. 결국에는 N파동 분기점인데, 정해진 패턴이나 정해진 공식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건 정말 줄다리기거든요. 가위바위보 같은 거예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겁니다. 여기서 무조건 이긴다란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이 상황에 나오는 파동 현상, 수급 현상을 보게 되면은 유추할 수 있다. 바라보고 있으면은 이 힘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전혀 받아주지를 못하게 되면은 지금 보여지는 것처럼 순간적으로 속절없이 무너지는 흐름이 나와주는 거예요. 주식이든 비트든 어떤 투자 종목이든 간에 차트에서 움직임을 보게 되면 상승이 만들어질 때 아주 강한 테마주를 제외하고는 직진 상승이란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상승하다가 조정을 무조건 거쳐가게 되는데, 그 조정을 거쳐가는 이유가 매물 소화를 하기 위해서 거쳐가는 거고, 때로는 포지션 관리를 하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무조건적인 상승보다 조정을 거쳐서 상승하는 게 대세 상승에서는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소화를 시켜가면서 가는 원리거든요. 근데 여기서 파동 자체가 조정 흐름 쪽으로 기울지 안 기울지 그런 것들을 판단을 하는 건데, 디테일하게 판단하는 게 자연스럽게 되게 되면은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해주면 좋고, 만약에 그게 어렵다라고 하게 되면은 계속 얘기했었던 고점을 높이는가, 이거 위주로 보면서 꼬리 남기면서 음봉이 발생하고 있다 하면 고점에서 이제 힘이 점점
점점 딸리는구나, 힘이 부족하구나를 느끼면서 여기서는 방어를 생각해주는 게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방어는 일반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손절로 대응하겠다 하게 되면 손절도 포함되는 거고요. 손실매도, 리밸런싱, 비중 축소, 여러가지 대응 전략이 다 포함되는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아시겠지만 저는 방어하는 행동을 무조건 손절해야 된다 이렇게 고집하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해야 되는 방어 활동을 해주기만 하면 된다, 이런 입장이라서 여기서도 어찌됐든 방어, 그러니까 수익을 챙기는 매도 행동, 이런 것들 포함해주는 게 좋겠죠. 상대적으로 고점은 이런 식으로 고점이 더 이상 높아지지 않고 매도세가 보이기 시작할 때 요 정도로 기억하게 되면은 인지하기 편하고, 딱 봤었을 때 어느 정도는 차트를 조금만 보고 이 파동을 조금만 관찰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익숙해지게 되면은 이게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쉬워요. 원리는 같은데 지지 구간에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할 때는 조금 까다롭습니다. 왜냐면은 여기서 착각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가 무조건 지지 라인이다 라고 단정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좋은 예시기 때문에 한번 차트를 보면서 예시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런 흐름이 나왔어요. 약간 무너뜨린 거죠. 근데 바로 반등이 나옵니다. 그러고 이 상황의 순간에만 보게 되면은 거래량 그렇게 터지지 않고 살짝 이탈했다 돌아온 것 같고, 이거 버티는 거 아니야? 이거 센 거 아니야? 흐름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기서 방어가 필요한 시점은 요 상황 자체에서 1번, 2번, 3번 이렇게 놓고 봤었을 때 1번에서는 방어를 바로 할 수도 있고 조금 더 여지를 두면서 지켜볼 수도 있고, 이거는 선택권이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1번에서도 바로 방어가 필요한 거는, 여기서는 안 그러지만 여기서 거래량이 갑자기 터지면서, 아니면은 요 구간이 아니라 이 윗구간부터 거래량 터지면서 강하게 밀고 내려올 때는 누가 봐도 거친 파동으로 밀고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바로 즉각적인 방어가 필요하긴 하겠죠. 그런 경우 말고는 이런 식으로 지지선 위에서 자연파동처럼 흘러가는데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뭉개면서 내려갈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거 지금 팔자니 바닥인 것 같고 얼마든지 이거 튀어 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이거 팔고 나면은 발바닥 끝에서 파는 것 같은 그 느낌적인 느낌이 있거든요. 어느 때 방어가 필요한지를 기준을 잡아두면 편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1번에서 애매하게 되면 1번은 보류할 수 있지만 그 다음 상황을 봅니다.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밀고 내려가는 경우에는 물론 이 기준선, 지지저항 아니면 주요 구간에 대한 파악이 기본적으로 잘 되어 있다, 이 전제는 깔려 있어야 돼요. 아무데나 내가 원하는 데다가 설정해 놓고서 이 파동을 대입하게 되면은 그거는 잘 안 맞겠죠. 요 정도 보는 눈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이게 전제가 잘 갖춰졌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런 흐름으로 밀고 내려가게 되면은 중간에 반드시 반등하는 2번 같은 흐름이 나와주긴 합니다. 이때 잘 봐야 돼요. 이때 여기서 막히느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막힌다, 여기를 뚫고 올라가지 못한다, 미련을 일단 버리고 필요한 방어 행동을 해주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더 가는 거 아니야? 더 가면 아쉬울 텐데 등등의 이유가 있겠지만, 그거는 그런 파동이 나와준 이후에 행동해도 되고, 그런 파동이 나와주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서는 일단 막히면 방어 행동을 해준다, 어느 정도는 기본 원칙처럼 가지고 있는 게 좋고요. 그리고 2번에서 3번으로 간 것처럼 지지선을 회복을 했죠. 회복을 해서 마치 M파동에서 살짝 이탈했다가 다시 되돌아와서 살아나는 것처럼 보여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게 엣지처럼 보여지는, 엣지라는 거는 살짝 이탈했다가 다시 되돌아와서 이 상태로 이대로 흘러가게 되면 되게 이 박스 안에서 다시 자연파동 자체로도 강한 흐름을 만들어내곤 하거든요. 그렇게 보여지는 요소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살아났을 때 이렇게 되돌아오고 살아나면은 여기서 반드시 힘도 같이 실려줘야 돼요. 살아났으면, 회복했으면은 회복된 박스 저점 요 상황에서 조금은 더 강한 파동이 보여줘야 됩니다. 강하다는 거는 힘있게 들어 올리려고 하는, 여기서 이거 무너지는지 안 무너지는지 지켜보고 있다가 무너지지 않으면 저점 매수세가 들어온다, 수급이 동반된다, 이것까지 같이 있어야 여기가 나름의 생각하는 여기 바닥일 것 같은데 그게 성립하는 그런 현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보이지 않는다, 가격적으로는 올라가는데 여기서 전혀 힘이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2번에서 3번 상황의 힘이 약한 거죠. 그러고 나면은 거기는 반드시 방어를 해야 되는, 방어를 좀 더 정확히 인지해야 되고, 여기서 지금 강한 매수세는 안 들어와도 조금 더 기다려보면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미련이 남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조금 더 버텨봤다라고 하게 되면 4번 다시 거기를 건드리게 되는 그 시점에는 기계적인 방어 행동을 해주는 게 좋다. 이건 주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식에서 방어가 내 포지션의 비중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손절이 될 수도 있고, 먼저 팔고 아래에서 더 유리하게 다시 잡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시 건드리게 되면은 여기서는 방어적인 행동을 해주는 게 안 해주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리고 이런 행동을 해주는 것과 안 해주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 이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이 결국에는 방어 행동의 주요 포인트
차트 패턴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차트에서 제가 지지되는 구간에서는 지지 영역만을 놓고 희망 회로를 돌리거나 긍정적으로만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을 되게 많이 봤어요. 개인 투자자 중에서. 근데 사실 지지선까지 도달했다라는 거는 이 근처에서 반드시 힘이 동반되지 않으면은 파동이 이 근처에서 뭉개질수록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무너질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알아두면 좋고요. 사실 진짜 강한 흐름에서는 어떤 특정 지지 영역이 있게 되면은 여기 도달 안 하거든요. 이 위에서 거의 꺾어주거든요. 근데 도달됐다는 거는 어찌됐든 힘겨루기가 발생한 거니까. 그럼 힘겨루기가 발생했으면은 거기서 힘이 어느 쪽에 힘이 실리는지, 어느 쪽이 힘이 센지 이걸 느끼기 위해서 큰일 났네, 이거 오르지 않으면 큰일 나는데, 막 이런 관점이 아니라 정말 냉정하게 줄다리기를 지켜보는 심정으로 바라보면서 해석해주게 되면은 방어 포인트를 잡는 거는 상대적으로 좀 수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방어 포인트에 대해서 조금 길게 이야기를 했는데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지 간단히 좀 실전에서 중요한 부분들,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결국에는 방어를 해줘야 되는 곳에서 방어를 제대로 안 해주기 때문에 대부분 요 구간에서 계좌가 좀 무너지는 경향이 있더라. 많은 분들 훈련도 하고 개인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저는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 분들이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게 되는 공통적인 습관이나 공통적인 어떤 모습을 보게 되면은 방어를 되게 이상하게 합니다. 이상하다는 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방어에서는 기계적으로 해야 되고 어느 정도는 필요하면 그냥 한다. 그냥 거기에 무뎌지고 묻어내져서 자연스럽게 나와주는 게 가장 좋다라고,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방어 한번 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정신적인 스트레스, 감정적인 소모, 그리고 이것저것 재고 따지고 여러 가지 유불리를 많이 따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거는 아직은 방어는 습관화가 되어 있는 게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결국에는 거기서 방어를 되게 잘하려고 할수록 결국에는 계좌가 좀 망가지더라. 방어를 되게 잘하는 건 없습니다. 방어를 하는 순간 뭔가 아쉬운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는 거거든요. 그냥 버튼을 누르면 되는 건데 그 안에서 뭔가 되게 잘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타이밍 놓치고 못하게 되고 미루고, 여기 바닥인데 내가 방어하게 되면 손해 아니야? 막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더 큰 파동을, 강한 파동을 맞게 되고, 그러고 나서 부랴부랴 무서워서 방어를 하고 나면은 다시 끝자락 잡고서 엇박이 나면서 계속 악순환에 반복되는 그런 형태도 있기 때문에 방어는 그냥 필요할 때 기계적으로 해주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방어 상황이 아니네, 방어 좀 괜히 했네 싶으면 그때 천천히 방어했었던 행동을 풀어주면 된다, 요렇게 생각을 합니다. 손절한 상태라고 하게 되면 그 종목이 좋으면 다시 사면 된다, 이런 맥락하고도 맞닿아 있는 얘기겠죠. 결국에는 방어를 잘해서 계좌를 지킨다라기보다는 방어를 그냥 꾸준히 해준다라는 느낌으로 해줬을 때 계좌는 훨씬 더 잘 지켜진다, 이거를 꼭 말해주고 싶었고요. 결국에 오늘 얘기에서도 얘기했던 게, 제가 항상 수급과 파동을 강조했었는데, 방어해야 되는 상황을 뭐 지지, 저항, 아니면 어떤 포인트에서 캔들 패턴, 아니면은 뭐 이런 꼬리, 아니면 어떤 주가 흐름, 파동의 모습, 이런 것들, M파동 이런 거 얘기했지만 이런 거 다 어렵다라고 하게 되면은 간단하게 생각할 건 딱 하나예요. 받아주는 매수세가 존재하느냐. 매도세는 보일 거예요. 분명히 위험해진 상황이니까. 이게 고점으로 가든 지지라인에 붙던, 결국에는 매도하는, 던지는 물량이 많으니까 계속 하락하고 있는 건데, 그거를 받아주고 있는 물량이 존재하는가. 그 상황에서 다른 투자자들은 발 빼고 일단 관망하면서 이거 바닥인 것 같긴 한데 지금 사긴 좀 애매해서 좀 더 지켜볼까 이러면서 간보는 상황인가, 이런 것들을 판단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 가격을 지킨다는 거는 서로 매수하겠다고 막 매수세가 들어와줘야 그 가격이 지켜지는 거지, 절대적인 지지라인, 절대적인 저항라인, 그런 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힘의 싸움이다. 이거를 좀 이해하시면은 실전 매매할 때 감각적으로 느낌에 있어서 되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요. 실전적으로 좀 중요한 노하우, 팁을 드리면은, 구간적으로 기술적 분석을 해서 구간적으로 지지라인, 어떤 특정 주요 기간, 여기는 되게 강력한 지지가 예상되는 구간이야, 이런 식으로 어떤 의미부여를 하게 되면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선 반드시 반등을 할 거야 하면서 반등에 대한 기대를 굉장히 크게 해요. 내가 기대하는 방향으로 합리화해서 해석하는 약간 편견을 갖게 되는 건데,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방어 상황은 그런 편견의 상황이 있었을 때 훨씬 더 위험하게 만들어지거든요. 언제든 방어할 준비를 하고 있어 주는 게 내 계좌를 지키고 내 종목을 컨트롤하고 내 종목의 포지션을 유리하게 만드는데 좀 더 좋지 않을까, 제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가지각색으로 각자의 언어로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리밸런싱이라고 하게 되면은 절대 손실 매도는 먼저 안 하는 스타일의 리밸런싱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포지션에서 그거는 부분 손절이잖아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손절 절대 안 하고서 방어하는 거를 꿈꾸는 사람도
있고 자신이 원하는 형태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틀에 씌워져 있는 거죠. 제가 말하는 방어는 방어 역시도 유연해야 되고 어떤 특정 형태에 갇혀 있지 않으면 돼요. 자기 스타일대로 하면 됩니다. 결국에는 비중을 줄여줬다 다시 늘린다 이 관점에서 놓고 보게 되면 사실 방어 행동을 뭐라고 딱 정의하기도 애매한데 불리할 때 비중을 줄여주고 유리할 때 비중을 늘려준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해보면 좋을 것 같다. 이 정도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거기서 방어를 꼭 해줘야 되는 이유는 자금 흐름, 계좌의 밸런스 이런 것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행동하기 좋은 포인트가 방어하는 상황 이후에 나타납니다. 이런 데가 되겠죠. 이거 얼마 안 되는데 그냥 버티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는 이렇게 보여져서 그런 거고 이것보다 훨씬 더 깊은 하락을 거쳐서 이런 전환 포인트가 나올 수도 있겠죠. 다 케바케니까 여기서 다시 행동을 해줘야 내 포지션은 관리가 되는데 이것마저 여기서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다. 이걸 단순하게 기회비용을 날린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은 뭐 맞는 말이죠. 근데 기회비용 한두 번 날리는 건 상관없는데 저는 기회비용보단 나비 효과가 훨씬 무서운 것 같아요. 실제로 해보면은 이게 영향을 줘서 계속해서 이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엇박이 나게 되고 엇박이 나면서 포지션이 뭉개지기 시작하게 되면은 문제는 투자는 내가 직접 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하는 거죠. 감정이 있고 심리적으로 무너지고 무서움이 들고 그러면서 매매가 무서워지고 악순환으로 연결되는 게 훨씬 더 무서운 효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해야 될 거를 딱 해준다. 이 하나의 행동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크게 계좌에 영향을 끼친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이런 곳이 다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거든요. 아까 말했었던 고점을 더 이상 높여가지 못하면은 어떤 특정 한계점에 도달한다. 이렇게 말했지만 반대로 여기서 방어를 해줬으면은 이후에 방어를 풀어주는 행동을 하잖아요. 손절을 한 거라면 다시 사든가 이 종목 다시 안 살 거고 버릴 거야. 난 새 종목으로 할 거야 하면 다른 종목으로 가면 되는 거고 나는 근데 리밸런싱을 하면서 비중을 줄였어. 그럼 언제 비중을 다시 늘리는데 하게 되면 비중을 늘려줄 포인트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거에 정확히 반대죠. 하락도 끝없는 하락은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대세 하락은 한다고 하더라도 순간적인 파동을 놓고 보게 되면 사이클이 존재해요. 그래서 상승과 하락과 상승과 하락이 존재하는 거죠. 근데 대세 하락이라고 하게 되면 점점 고점이 낮아지면서 이렇게 가는 거고 저점도 낮아지면서 아래 우하향하는 방향으로 가겠지만 그 과정에서도 기술적인 반등이라고 하죠. 이런 포인트들은 존재를 하거든요. 그거를 다 이용하지는 못해요 어차피. 근데 이용할 수 있는 것만 이용해서 포지션 관리해도 충분히 따라오고 그러다가 어떤 특정 순간에 역전의 기회까지 충분히 나와주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거 활용하는 거를 즐겨서 관리하는 편이고 그러면은 전환 포인트나 이런 것들을 체크할 때 가장 좋은 거는 말했었던 대로 이런 거죠. 저점이 낮아지고 있는데 더 이상 저점이 낮아지기 어려운 이런 포인트가 내가 직전에 방어를 해줬다면은 앞서서 내가 해준 게 있으니까 그걸 활용해서 다시 였다가 비중에 변화를 줄 수 있는 트라이를 해줄 수 있는 그런 포인트 상황이 된다라고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템포적인 거, 박자적인 거, 사이클적인 거 이 감각, 박자만 좀 감각을 익혀도 주식으로 매매를 하든 비트로 매매를 하든 뭘로 매매하든 간에 포지션을 관리하는데 자기만의 스타일로 훨씬 더 좀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해봤고요. 여러분들한테 꼭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하나예요. 방어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그냥 하면 된다. 요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여러모로 각자의 투자 생활을 하면서 각자 열심히 스타일을 만들어가면서 매매하고 있을 텐데 같이 훈련하면서 매매를 해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저희가 훈련소를 오픈하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다른 동료들하고 함께 체크해보면서 배워가면서 투자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더보기 참고하셔서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훈련생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대신에 훈련생으로 들어오실 때는 열심히 하려는 의지는 가지고 오셔야 되니까 아무나 눈팅만 하더라도 난 이용할 수 있다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안 하게 되면은 이용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더 실전에 도움되는 영상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